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북에도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최대 120mm 넘는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가 돼서 주의해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서윤덕 기자, 자세한 비 소식과 주의점 함께 전해주시죠. 네, 전북 지역은 어제부터 장마 영향권에 들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남원 뱀사골이 126mm로 가장 많고 장수 107.5, 남원 69.4, 순창군 67.7, 임실 67.5, 전주 32.3mm 등입니다. 이 비로 위도와 어청도 등을 오가는 전북 5개 항로 여객선이 결항했고 둔치주차장 2곳, 소규모 교량 2곳, 국립도립공원 탐방로 63곳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현재는 통제된 곳이 없습니다. 비는 조금 전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고 장수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 오전까지 30에서 100mm, 많은 곳엔 120mm 이상입니다. 돌풍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에 잠길 수 있는 하천 주변이나 저지대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농경지가 침수돼도 비가 내릴 때는 점검하지 말아야 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한 간판 추락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전북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라간 만큼 나무가 흔들리고 땅울림을 느끼는 등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대피해야 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내일도 여객선 운항이 통제될 수 있으니 운항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음주 차량에 부부가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만취한 50대가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다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60대 남편이 숨지고 아내가 크게 다쳤습니다. 김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 2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앞 유리에는 온통 금이 갔고 엔진 덮개는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휴일 밤 9시 50분쯤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와 SUV가 부딪혔습니다. 화물차는 이 도로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오던 SUV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주행 상태하고 지금 차량 현장에 지금 최종 정지 있잖아요. 충돌 상황. 이런 거 봤을 때는 토터가 중앙을 넘지 않았냐. 이 사고로 SUV를 몰던 60대 남편이 숨지고 옆에 타고 있던 60대 아내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특정범죄 가중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김광수 전라북도 정무수석이 음주 사고를 낸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한 이딴 비위에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민선 8기 김관영호 초기 영입 인사로 지난 1년 정무진용을 이끌어온 김광수 전라북도 정무수석. 국회의원을 지낸 김 수석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 수석은 휴일 밤 11시 40분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김 수석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수석은 당일 저녁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혼자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낸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 수석은 KBS와 통화에서 장시간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거듭 반성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면목도 없고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밀린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 경찰은 김 수석과 상대 운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수석이 직접 김 지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가운데 징계 조치 등이 이뤄지긴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김수석의 1년 임기가 이달 말이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불과 석 달 전 음주운전을 하면 최고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수위를 강화한 전라북도로선 입장이 난처한 상황. 김 수석은 한편 2018년 국회의원 당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정읍시와 군산시 고창군이 아동 관련 사회복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일부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2019년부터 4년 동안 3개 시군의 아동 관련 보조금 사업을 감사해 부적절하게 집행한 10건을 적발하고 5,300여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고창군이 4건으로 가장 많고 군산시 3건, 정읍시 2건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분야 정산 내용이 전반적으로 소홀한 것을 확인하고 사회복지 분야 전반을 감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전북 지역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올 하반기 지원을 목표로 보급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규모가 800억 원대로 커서 입찰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보니 수의 계약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기업의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전북교육청이 구매 예정인 스마트 단말기입니다. 올 2학기부터 내년까지 차례대로 전북의 초등 4학년부터 중고등학교 2학년까지 태블릿 PC와 노트북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사업비만 880여억 원, 내년에는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 비슷한 규모의 수주 경력을 조건으로 내걸다 보니 최근 입찰에서 한 개 업체만 응하면서 유찰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재입찰에 나섰지만 조건이 다르지 않은 탓에 또다시 유찰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결국 특정 업체가 독점하는 수의 계약 가능성이 커진 건데 그렇게 되면 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양질의 제품이 보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재입찰 결과를 보고 다시 입찰을 진행할지 수의 계약을 할지 사업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스마트기기 보급 시기를 2학기로 정해놓은 상황이어서 사실상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도교청이 이를 이제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어찌 보면 대기업에게 혈세를 뜯기겠다면서 울며 겨자 먹겠다는. 실제로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진행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입찰에서 대기업 2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특이사항은 없다고 저희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일체 관여할 수 없는 만큼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학습권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세아베스틸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하는 것을 두고 기업 봐주기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세아베스틸 노동자 1명이 일하다 다쳐 입원하는 것은 군산지청이 사측을 봐주기에 급급해 빚어진 결과라고 규탄했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대재해 3건이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졌으며 같은 시기에 감독에 나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569건을 적발했지만 군산지청은 작업명령 중지를 해제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또 고령화로 우리 농어촌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구가 늘고 또 마을이 되살아나는 곳들도 있는데요. KBS 전주방송총국이 마련한 지방소멸 연중기획보도, 이번엔 존폐 위기에 놓인 시골 마을을 살리고 있는 귀농 귀촌을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창의 한 시골 마을 버스 정류장. 아기자기한 칠보 공예품들이 정류장 안을 화사하게 채웠습니다. 일상과 맞닿은 모두의 공간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로 꾸민 건데 공예 작가 출신 귀촌인의 재능 기부가 마을 화합의 기틀이 됐습니다. 원주민과 이주민이 힘을 합친 경험은 마을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됐습니다.
웬만한 마을 행사 참석률은 90%를 넘고 매달 한 차례 이상 모임을 열어 크고 작은 마을 일을 원주민과 귀농 귀촌인이 함께 의논합니다. 뭔가 마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을 주민들이 좀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자. 되살아난 마을은 귀농 귀촌자들을 더 불러 모아 지난 2003년 18가구 50명에 그쳤던 마을 인구는 현재 36가구 89명까지 늘었습니다. 이번에 그 마을 행사 때 버스를 불러가지고 야외에 놀러를 가는데 27분에 갔어요. 근데 24분이 외부인이더라고요. 귀농 귀촌들이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뭔가 해보겠다고 하려고 주고 이렇게 생기 있게 서로 협동과 사니까 무엇보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2018년 수도권에서 고창으로 터전을 옮긴 안수찬 씨. 평온한 농촌에서의 삶을 만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논밭과 동네 곳곳에 버려진 골치 아픈 돌들을 활용해 마을에 특색을 입혔습니다. 방치된 마을 우물을 돌로 쌓아 정비하고 지저분하게 잡풀만 무성하던 마을길은 돌담길로 만들었습니다. 제주 못지않은 예쁜 돌담이 입소문을 타며 관광객이 몰려들더니 지금은 귀농 귀촌자가 늘어 전체 36가구의 절반이 외지인들입니다. 이주자가 늘자 놀리던 논과 밭은 제철 농산물들로 채워졌고 의신연스럽던 빈집과 지저분하기만 하던 동네 어귀도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의외로 여기 오는 사람들이 그 돌담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했죠. 이제 그게 제일 보람이에요. 2021년 기준 전북 지역 귀농 귀촌 인구는 2만여 명. 소멸 위기에 놓인 전북의 농어촌의 귀농 귀촌 활성화가 한 가닥 희망의 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고질적인 농업 또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계절 노동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며칠간 일할 사람이 필요한 농가는 또 활용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고용해서 단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종환 기자입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67명이 양파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 지역 농협과 계약을 맺고 지난달에 계절 노동자로 입국한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모종을 심거나 다 큰 양파를 수확하는 며칠 동안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만 마을에서는 이제 도저히 일손을 구할 수 없습니다. 독립분 할머니들 데리고 했는데 할머니들은 이제 못해요. 이제 나이가 많이 가고 뭐 80살, 90살 된 형한테 오라고 해서 일하다가 그러면 거실까 싶어서 오라서도 못해요 차라리. 올해부터는 지역 농협에 요청하면 하루 단위로 며칠씩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작은 규모로 농사짓는 고령 농민들도 일손 걱정을 덜었습니다. 인건비도 민간 소기업자들을 통할 때보다 30에서 40% 정도 덜 듭니다. 올해 전국 19개 지역 농협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했는데 전북에서는 4개 지역 농협이 130여 명을 고용했습니다. 정부는 무단 이탈과 열악한 처우 같은 사회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지만 운영 주체인 지역 농협은 고민스럽습니다. 무천시 비가 와도 일을 못하는데도 농협에서는 급여를 주하는 부분이 생기고 또 숙식비도 20% 받아가지고는 다 해결할 수가 없어서 부족한 부분도 자체 농협에서 다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농협은 농민들 부담을 대신 지는 것인 만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배정된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4만 명 정도. 최장 5달이던 외국인 계절 노동자 체류 기간도 올해부터 8달까지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전북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 지역 민언련 네트워크가 공동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대안 없이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라며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합당한 절차와 시민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분리징수를 밀어붙이는 것은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분리징수에 따른 KBS 재정 악화는 지역 이권의 견제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온 지역 공영방송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역할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KBS의 공적 책무를 넓히고
지역 의제를 담은 공영방송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대책 없이 지역 시청자의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전북 지역 건설공사 계약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북에 현장을 둔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2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천억 원, 20% 감소했습니다. 전북에 본사를 둔 건설공사 계약액은 1조 7천억 원으로 2천억 원, 10.5% 줄었습니다. 1분기 전국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3% 감소한 68조 4천억 원입니다. 전라북도와 완주군 또 전주시가 오늘 전북도청에서 전주-완주 상생 7차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시군은 동물원과 경기전, 고산 휴양림 등 5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함께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주 흑석골과 완주 평촌리를 잇는 보광제 옛길을 치유숲길로 조성하고 전주 완주 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과 전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6차례 협약을 통해 15개 상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시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